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요즘에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 우클릭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뭐 시장 경제를 존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주 52시간 제도를 이제 시행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왜 그럴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이다. 그냥 립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재명은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의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죠. 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동맹 맺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의 적이 있는 거예요. 음?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 이 공통의 적을 막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이 동맹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이제 한미 동맹, 원래 한미 동맹을 맺을 때는 공통의 적이 뭐였어요? 중국, 북한, 소련, 공산권에 대해서 대항한다고 하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6.25를 통해서 한미 동맹을 맺은 것이고, 그것이 쭉 내려오면서 지금은 이제 주된 목표가 어디로 바뀌냐? 미국이 중국이죠. 그러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것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맹은 이익, 관심과 공동의 적이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한미 동맹 강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팽창 견제에 동참할 때, 지금 중국이 계속 지금 태평양 쪽으로 나오려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동참할 때 한미동맹 강화가 중요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전번 총선 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한테 쉐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한미 동맹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한테 쉐쉐를 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차 탄핵 결의안에서 한미일 공조,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탄핵 사유로 삼았다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미중 패권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중립 외교를 주장해 왔어요. 우리가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겠다. 응? 그렇다면은 이 한미 동맹 강화라는 중국을 견제에 동참한다고 하는 건데 이 중립 외교와 한미 동맹 강화는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이 중립 외교를 포기한다는 거냐? 포기를 해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에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외교 정책, 중국 견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진짜로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중국 견제에 멘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 내의 기류가 지금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티브 배넌, 영킴, 일론 머스크, 고든창 등 학계, 정계, 트럼프 핵심 측근들은 일제히 한국의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X는 한국의 부정선거 시위에 대해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왜 보도를 하냐? 이 뒤에 누가 있다고 보는 거야? 중국. 자, 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중국이 있다라고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킴 의원의 경우 한국에서의 내란 세력은 탄핵 주도 세력이고 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직격해버렸어요. 지금 한국 내에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국힘이 아니고 누구다? 민주당이다. 미 관영 매체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뒤엔 이재명으로 지목이 됐고 이재명이 그 송금에 사인을 하는 그런 문서들도 미국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북 제재 위반자들을 미국 내로 압송시키고 기소하면서 이런 분위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민주당에게. 그리고 미 의회 조사국은 이재명을 직격을 했죠. 피트 리케츠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야당이 중국이라는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했으면 좋겠다. 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른다. 그걸 좀 인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정계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미국한테 지금 속임수를 써야 돼요. 한미동맹 강화하겠다. 일본과도 뭐 군사력 팽창은 뭐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게 민주당의 주류의 목소리냐? 당 대표로서 하는 거냐?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응? 어떻게 우리가 일본하고 응? 군사훈련을 같이 해? 안 돼. 너희는 동해해 인근에 오지도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민주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핵 1차 사유에 한일 간의 지나친 공조 이거를 명분으로 삼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의 이 우클릭 이재명의 그 어떤 한미 동맹 강화 뭐 이런 얘기는 지살기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 본질을 얘기하려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중국한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런 멘트도 넣어줘야 되고. 근데 그런 멘트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죠.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했지. 중국한테 쉐쉐해야 된다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에 갔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작동되어 있는지 설명해주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간다. 왜 중국에서 갈까? 중국에서 그 얘기를 합니까?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시진핑은 지금 몇십 년째 철의 독재 권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까? 그럼 우리의 민주주의 방향은 뭐예요? 중국식 시진핑 민주주의입니까? 그거 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누가 갔어요?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나경원, 그리고 뭐 정광훈 목사, 그다음에 뭐 신세계 정영진 회장 이런 사람들이 갔죠.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친중 좌파는 중국으로 가고 친미 우파는 미국으로 가고 그러면 이 세력들이 지금 뭐예요? 한반도의 정치 지형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중국한테 쎄쉬해 하는 이거를 그대로 했던 이재명이 중국을 버리고 한미 동맹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이다.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할 때에 우리는 해법을 알아야 된다. 단순히 그냥 탄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생존을 건 정치 투쟁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이런 우클릭적인 행동, 그거는 그냥 속임수이며 가식이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